예제 중심의 C 프로그래밍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포인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포인터에 대한 활용, 그리고 또 포인터 사용 시 주의사항을 학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학습 내용으로는 포인터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고요. 특히 포인터 사용 시의 주의사항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포인터의 두 번째 시간으로서 포인터를 사용하는 데 있어 특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며 예제를 통하여 그 사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 데 있어 이 초기화하는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포인터는 아무래도 데이터가 변수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값을 지칭하는 주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므로 그 주소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가 선언이 되고 이게 초기화되지 않은 경우에 쓰레기 값을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이 쓰레기 값조차도 사실 획사값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에서 갖고 있는 그 쓰레기 값이 쓰레기 값이 어떤 특정한 이상한 정보를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게 내가 값을 변경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주소가 다른 데이터를 망가뜨림으로 인해서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시스템을 다운시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이런 단계는 이런 과정에 초기화를 하였느냐 안 하였느냐라는 과정은 컴파일 단계에서는 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단계에서 오류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프로그램이 이제 뭐 간단한 경우야 관계가 없겠지만 프로그램이 상당히 길거나 아니면 뭐 복합적으로 상당히 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최악의 경우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포인터를 선언하고 나면 이 포인터에 초기 값으로 null을 초기화합니다. 이 null이라는 것은 시스템 예약어로서 null은 제로를 의미합니다. 숫자의 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제로 영역, 제로라고 하는 값이 지칭하는 주소 영역은 일반 어플리케이션이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생각 없, 무의식적으로 이 제로라는 값에 해당하는 곳에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려고 하는 경우에 이 부분은 바로 오류가 발생해서 컴파일 시에도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를 초기화해 놓는 것이 시스템에 아니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데 있어 상당히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개발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포인터를 선언할 때 포인터의 자료형과 그리고 그 포인터가 가지고 가야 되는 주소를 저장하여야 하는 그 변수의 자료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인터의 자료형과 변수의 자료형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이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변경, 수출하는 경우 잘못해서 자료형이 일치하지 않게 되면 원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릭터형 포인터 변수와 인티저형 변수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는 이 주의사항을 말씀드린 다음에 예제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연산자 우선순위에 따른 포인터 연산도 주의하여야 할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포인터 변수도 마찬가지로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연산이 가능합니다. 단 곱셈과 나눗셈은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포인터 변수에 덧셈과 뺄셈을 한다는 의미는 주소를 증가시킨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주소를 증가시키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 값이 변경된 주소의 값이 엉뚱한 곳의 값을 가리키는 경우가 발생하여
그곳에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그곳에 데이터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곳의 값을 변경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데 있어 연산을 하는 경우에 우선순위에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합니다. 뭐 단순히 그냥 에스터리스크만 붙임으로써 그냥 포인터에 그 가리키는 곳에 값을 변경합니다라는 의미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괄호를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괄호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주소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을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절대 주소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가리키는 곳, 그 변수의 주소를 포인터 변수에 할당을 해서 그 포인터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형태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특정값, 임의의 값을 지정을 하는 경우에 아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일반적인 PC 아니면 서버 등의 운영체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메모리에 프로그램 정보를 로드를 합니다. 이 로드를 할 때 메모리 상의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내부에서는 사용되는 변수, 그 변수들이 이 할당받은 주소의 상대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상대적인 위치가 정해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프로그램 내에서 동적 메모리를 할당받는 경우, 동적 멜록이라고 하죠. MALLOC, 멜록을 통해서 동적 메모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변수는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 실행 영역에 해당하는 상대적인 주소를 할당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프로그램 실행할 때마다 반복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인터 변수의 임의의 값, 절대값이라는 것을 지정하게 되면 그 부분이 시스템 영역인 경우는 일반적으로 OS에서 차단이 되지만 시스템 영역이 아닌 어플리케이션 영역인 경우에 다른 프로그램이 구동되는 곳의 데이터를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성한 프로그램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 중에 있을 때 치명적인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미 지정된 위치에 어떤 디바이스나 아니면 입력, 아웃풋 채널에 관련된 부분에 지정된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주소가 지정이 됩니다. 하드웨어적으로요. 그런 경우에 절대 주소를 사용하는데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화면으로 이동을 해서 앞서 말씀드린 유의사항, 주의사항에 대하여 예제를 통해서 하나 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유의사항이었던 포인터를 선언한 후에 초기화하는 부분과 포인터의 자료형과 그 변수의 자료형이 일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메인 바디는 준비를 하였고요. 선언을 하겠습니다. A라는 변수에 배열을 잡고요. 100개 정도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으로 좀 찍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I라는 걸 쓰겠습니다. 인덱스죠. 표기화를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캐릭터 포인터로 한번 CR 언더바 CH라는 걸 하나 잡고요. 항상 너를 표기화를 해주는 것이 권장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캐릭터 포인터 CR 언더바 INC로 한번 잡아놓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널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A의 배열에 들어있는 값을 저희가 임의로 한 20개 정도만 어레이의 값을 임의로 좀 할당을 하겠습니다. 루프를 이용해서요. 0부터 i가 20보다 작을 때까지 10까지죠. i
그 다음에 A라는 곳에 바로에 I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1, 2, 3, 4, 0부터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들어갔겠죠. 네. 이 부분도 출력할 수 있는 사전에 한번 것들 좀 출력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F 순서대로 한번 다 찍죠. 다 찍겠습니다. 20개를 그냥 특별한 구분 없이 그냥 찍겠습니다. 점수 뭐 따로 조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이제 프린트가 되겠죠. 됐고, 네. 미리 한번 출력을 해보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picture 언더가 CH에 물론 얘가 캐릭터 타입이기 때문에 캐릭터 포인터 형태의 A라는 놈을 할당을 했습니다. 네. A라는 놈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PQR 언더가 IN 인티저라는 곳엔 또 텍스트 연습 사용해서 인티저 A라는 놈으로 할당했습니다. 인티저 타입이기 때문에 인티저 타입이지만 상단에 지금 이 부분은 강제로 A라는 거를 인티저형이지만 캐릭터 형태로 캐스팅해서 이제 포인터 CH라는 변수에다가 주소를 어사인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상태가 됐을 때 제가 예를 들어 9번째 그러니까 한 10번째 그러니까 9라는 부분에 있는 것을 한번 의미로 바꿔보겠습니다. PPR 언더가 CH 일단 캐릭터 형태로 인티저 형태로 먼저 해볼까요? 네, 인티저 형태로 돼 있는 부분에 9번째 위치에 있는 곳에 내가 텍스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다시 찍어보는 거죠. 네. 정상적으로 잘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한번 네. 뭐 일단 사소한 것도 있네요. 네. 그러면 이제 실제 포인터 인티저 타입으로 지금 선언된 포인터형 변수에 더하기 플러스 9번째 주소 위치에 있는 곳에 77이라는 값을 업사인을 한 겁니다. 할당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한번 이걸 실행을 시켜서 결과를 보도록 하죠. 네, 한번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을 안 바꿨네요. 좀 줄 바꾸기를 좀 해서 보기 좀 편하게 할까요? 네, 뭐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부터 20개의 값을 할당을 했습니다. 할당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포인터 인티저라는 곳에 있는 곳에 그 텍스트를 할당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번째 위치에 있는 곳이 77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인티저 형태인 경우에 정상적으로 77로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 포인터 CH 캐릭터 형태로 출간을 한 곳에 9번째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숫자를 바꾸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 부분은 한번 또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똑같이 A라는 주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전수 이름만 바꿈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건 좀 지우고요. 다시 한번 좀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행을 한번 해보죠. 네. 이것은 사라졌네.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아까 저희가 확인할 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요 자리를 77을, 10번째 요소를 77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10번째 요소가 77로 바뀐 것이 아니고, 3번째 요소 이후에 이상한 값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티저 타입의 변수들은, 인티저 타입의 변수들은 그 변수가 4바이트씩 자리를 잡습니다. 4바이트씩 자리를 잡으면, 캐릭터 포인터 형태로 선언된 캐릭터 포인터형으로 선언된 변수들은 그 길이가 1바이트입니다. 1바이트. 얘는 4바이트, 4바이트. 네, 그러면 결국은 0도 4바이트, 4바이트, 그 다음에 얘 2도 4바이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캐릭터 포인터로 지정된 이 형태에서의 포인터에서 플러스 9을 했다는 얘기는 9바이트를 이동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4바이트, 그 다음 4바이트, 그 다음에 4바이트 중에 두 번째 위치에 77이라는 값이 들어감으로써 그 77이 이상한 시제수 값으로 표현됐을 때 기존에 있는 2와 합쳐져서 이상한 값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로 선언할 때의 데이터형과 그 포인터의 값을 지정할 때 사용하여야 할 데이터형이 일치하여야 이러한 오류를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우선순위에 따라서 포인터의 값이 아니면 변수의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예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티저형 어레이를 하나 좀 잡아놓겠습니다. 한 개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출력을 위해서 인덱스 하나를 선언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인티저 값으로 특정 값을 한번 저장을 해 놓을 수 있도록 value a라는 놈을 한번 만들어 value a라는 놈을 만들고요. 여기에는 영어로 일단 특별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티저형 포인터로 픽셀 int를 선언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너를 선언을 하겠습니다. 임의로 값은 한 10개 정도만 제가 i가 보다 작을 때까지 a 바로 열에 i 곱하기 10을 한번 좀 넣어 놓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좀 끄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전후 비교를 할 때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이거 좀 일부러 전후 비교를 하기 위해서 프린팅을 좀 해놓습니다. 줄바꿈을 좀 해놓는 게 좋겠죠. 화면 상단에 조금 지저분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더 나오면 눈에 보기가 좀 어렵죠. 그러면 처음에 자, 순서에다가 5번째 정도 되는 방에 있는 값들을 한번 좀 제가 주소를 어사인을 해놓겠습니다. 인티저 포인터 퍼센트 A에 바로 6번째 방이 되네요. A에 5를 하면 이 주소를 그러니까 A 가로 5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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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주소에 있는 값을 먼저 저장을 좀 해놓겠습니다. 한번 위에서 봐서 충분히 값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여기가 가리키는 곳에 주소를 한번 어떻게 들어가는지 ptr int 뜻을 표현해주는 연산자가 별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소값을 증가시켰다고 생각하는 것을 플러스 했습니다. 이럴 때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불가품 좀 해서 좀 잘 보이게 value A의 값은 뭘까요? 한번 보죠. A의 값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저희가 계속 가지고 있는 여기 뭐 빠진 게 있네요. A 값을 저장을 하고요. 한번 찍어보고, 그 다음에 A 바로 다섯 번째 값이 어떤 값인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A. 그 다음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 주소가 하나를 증가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A의 여섯 번째 방이 어떤 것인가? 여섯 번째 방, A 바로 6의 방이 어떤 값인지 한번 먼저 좀 보고요. 네,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방에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에 자리에 또 어떤 게 들어있는지 한번 보는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value A에 값이 있고요. A 바로 5, 바로에 값이 있고, A 바로 6, 바로에 있고, 그 다음에 포인트 값, 포인트 IN까지. 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연산자에 대한 값이 어떤 형태로 처리가 되었는지, 그 우선순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또 확인해 볼 수 있겠죠.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일단 한번 빌드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가 나왔는데 한번 결과를 볼까요? 네. 밸류 값 처음에 50이 들어갔습니다. 밸류 A라는 곳에 50이 들어갔고, A의 그 값은 60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A6은 60이고, 포인터의 값이 가리키는 곳은 60을 가리키고 있네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인터 연산자가 붙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가 붙고, 그 다음에 증감 연산자가 플러스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value A에다가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연산자에 해당하는 내용, 포인터가 가리키는 곳의 내용을 먼저 값을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소값을, 포인터의 주소값을 하나를 증가를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결과가 포인터가 플러스 되어 있는 곳에 60이라는 값을 찍게 된 거고, 그 value A라는 곳은 50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또 괄호를 또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 괄호가 또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한번 증명을 해서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피를 하고요. 편의상 좀 시간도 단축될 겸 편의상 좀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걸 괄호로 묶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결과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이 5번 방에 있는 6번 방이죠. 6번 방에 있는 A5에 있는 값을 증가시켜서 value A에다가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포인터 자체는 변형되지는 않겠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결과는 포인터 5번을 찍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죠. 또. 두 번째 결과가 지금 나왔는데요. 조금 화면을 넓혀 놓겠습니다. 결과 볼까요? 네. value A는 이 연산자가 실질적으로 포인터에 있는 포인터가 가리키는 A 6번 방에 있는 값을 먼저 value A에다가 저장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증가를 시켰네요. 그 값을 증가시켰네요. 그럼으로써 이제 value A는 A의 5의 값을 가지고 갔고 그 다음에 A5에 있는 값을 하나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51이라는 숫자가 나타난 거고요. 그리고 A6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포인터가 변경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포인터 자체가 가리키고 있는 값, 그 A5라는 값이 이 구문에 의해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51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또 다른 결과를 또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 가지 예제를 더 보고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또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바꾸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다시 한번 또 다른 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형태로 하고요. 그럼 과연 이번에는 연산자를, 이 중간 연산자를 앞에다 붙여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결과는 또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 앞에 좀 지저분한데 저희가 결과를 안 보고 구석으로 좀 막아놓겠습니다. 마지막 결과만 보기 위해서. 네. 네. 이렇게 됐습니다. 네. 이 경우는 어떠한 결과가 먼저 나타날까요? 예, 플러스가 항상 여 위에서 봤지만, 예, 플러스가 나중에 일어납니다. 어사인을 먼저 시키고. 근데 얘는 전항 연산자로 앞으로 왔습니다. 그럼 플러스가 먼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또 보죠. 어떠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네. 앞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조금 화면을 줄이고요. 네. 지금, 쉽게 하기 위해서 이 정도만. value A라는 값이 60이 되었어요, 60. 이 60이 됐다는 의미는 포인터는 지금 5번 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 5번 방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켰어요. 하나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있는 값을 value A에다 넣습니다. 결국 얘가 갖고 있는 얘 방을 가리키는 포인터를 하나 증가시키고 거기에 있는 값을 value A에다가 집어넣은 거죠. 그럼으로써 value A는 60이라는 걸 가리키게 됐고 기존의 A 5번 방은 값의 변화는 없습니다. A6은 60을 가리키고 있고 포인터가 이미 증감 연산자에 의해서 증가가 됐기 때문에 플러스된 곳 A 6번 방에 있는 값을 가리키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value에 대한, 포인터에 대한 또 증감 연산자 이런 부분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항상 이런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프로그램을 실제 코딩을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의도한 그 포인터의 증감, 포인터가 증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증가를 시키겠다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면 항상 이 괄호 연산자를 좀 활용을 해서 괄호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산자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항상 포인터라는 것이 이 메모리를 직접 핸들링하고 데이터를 남의 데이터를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코딩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주의해서 코딩을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부문 중에 하나이고 그런 문법이고 또 연산자 우선순위 특히 중요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올바른 코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 이 포인터의 가장 중요한 관점이기도 합니다. 학습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통하여 충분한 포인터의 활용을 해보았고요. 포인터 사용에 있어 특별히 주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저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